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 전국 교회에서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수험생을 위한 뜨거운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전담 교역자를 통해 실버세대 성도들을 섬기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노인 일자리 제공에도 앞장서는 경북 안동교회를 취재했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감사를 표현하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 중 하나인데요. 추수감사절의 자세한 유래와 의미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 수험생들은 이제 끝이라는 생각에 후련하기도 하지만 아쉬운 마음도 있을 텐데요.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전국 교회에서는 학부모와 함께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최로희 기자입니다. 해가 뜨지도 않은 이른 아침부터 수능 시험장 앞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영하를 기록한 매서운 수능 한파에도 수험생 부모와 후배들의 응원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수능! 대박! 선배님! 힘내세요! 수험생들은 응원 소리에 힘입어 시험장으로 들어섭니다. 부모님은 애틋한 마음으로 자녀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삼일교회 등 전국 교회에서도 학부모와 성도들이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냥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회는 수험생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수능이 끝나는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좋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길 바란다며 수고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전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곳에 세워주셔서 앞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다고 전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고 그리고 한번 껴안아주고 싶습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수험생들은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가는 출발점에 있습니다. 이들이 다음 세대 일꾼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꾸준한 관심과 기도가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고령화 시대 한국교회의 목회 방향을 고민해보는 특별기획 세 번째 시간입니다. 경북 안동교회는 110년이라는 오랜 역사와 함께 어르신을 잘 섬기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40년 전부터 경로당 사역을 시작했고 노인 일자리를 위해 지역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새로운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은희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교회는 1979년 누구나 부담 없이 와서 쉴 수 있는 기독 경로당을 교회 안에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수백 명이 넘는 지역 어르신들이 찾을 정도로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한글 수업이나 다양한 친목도모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기도 합니다. 안동교회는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노인 일자리 제공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안동시 위탁사업으로 2014년부터 이어오는 일자리 사업은 약 3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합니다. 이들 중에는 교회를 오게 돼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가족으로 몇 번 갔디거든요. 가보니 좋거든요. 그래가 이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그래가 또 교회 갔거든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세례를 받습니다. 안동교회는 전담 교역자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을 직접 찾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역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 설립된 안동경로대학은 노인들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자살 예방 교육을 비롯해 다채로운 배움의 장을 제공합니다. 시하고 그런 관계성들이 유지가 되고 신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가 우리 사역들이나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연합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죠. 또 연합해서 하다 보니까 교회의 선한 영향력도 커질 수 있죠. 이처럼 실버 세대를 위한 안동교회의 다각적인 사역은 교회 안팎으로 돌봄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 매뉴얼이 넘쳐나지만 정작 실버 세대를 위한 매뉴얼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70세 이상 노인 세대가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현재 상황들, 그분들의 어떤 심리, 그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뭐 니드, 욕구,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노인 세대들을 위한 특별한 목회 매뉴얼들이 필요한 거죠. 고령 사회에 대한 막연한 문제의식을 넘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거두며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인데요.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날을 기념해 풍성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유래와 의미를 알고 있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른 추수감사절은 수확 후 첫 열매를 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유대인의 절기, 맥추절과 초막절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지금의 형태로 변화한 건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에 의해서입니다.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간 이들이 정착해 첫 추수를 마친 것을 기념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잔치를 연대서 유래했습니다. 이후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선포하며 공휴일이 된 겁니다. 한국교회는 미국에서 시작된 감사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908년 예수교 장로회 제2회 대한노회가 최초로 감사일을 결정하며 시작된 추수감사절은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와 1914년 제3회 총회를 거쳐 변화했고 현재는 청교도가 미 대륙에서 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한 날에 따라 11월 셋째 일요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TV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유창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눠야 할 추수감사절이 쇼핑 감사절로 변질됐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불매운동이 어느덧 4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의류와 주류 등에선 매출이 폭락했지만 자동차와 게임을 중심으로 매출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에선 한 지자체가 직원들에게 사비를 들여서라도 한국 여행을 다녀오라고 독려한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선 한 해를 돌아보며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일각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상업적으로 물들어 본래 의미마저 변질됐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조차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기쁨을 나누기는커녕 자신의 기쁨만 채우는 쇼핑 감사절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 동안 소매업 연간 매출액의 30%가량이 거래됩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매년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절기 때만 특별하게 뭔가를 하기보단 삶 속에서 신앙을 잘 유지하고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4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그 열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매출이 폭락한 의류 주류 업계와는 달리 자동차와 게임 등은 판매량이 반등할 조짐인데요. 최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10월 일본 자동차 브랜드별 판매량은 지난달과 비교해 대부분 증가했습니다. 일본 업체의 할인 공세에 불매 의지가 꺾였다는 분석입니다. 대표 콘솔 게임기인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을 15만원가량 싸게 판단 소식에 해당 대형마트엔 구매행렬이 줄을 잇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선 한 지자체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여행을 독려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시코쿠 A 메어는 본청을 비롯해 현내 공기업, 교육위원회 직원들에게 사비를 들여서라도 한국으로 여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심지어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660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해당 노선 탑승률은 7월까지만 해도 80%를 넘겼지만 한 달 새 63%로 떨어졌습니다. 열기가 식었다곤 하지만 한국의 불매운동이 일본의 자존심을 꺾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무릎 붕괴는 작은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가볍게 여긴다면 일본을 넘어서긴 요원합니다. 두 번 다신 경제나 산업적으로 일본에 의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구호가 외침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상경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사모펀드 비리와 자녀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증거 조작 등 부인 정경심 교수 혐의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 전 장관을 검찰이 직접 조사함에 따라 그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과 수위가 이번 수사의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13일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증진을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강력 반발해온 가운데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향을 피력한 겁니다. 에스퍼 장관은 북핵 프로그램 제거를 위한 외교적 협상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한국에서 실시하는 미국의 군사활동을 조정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 쥐벼룩을 매개로 전염되는 흑사병 환자가 발생해 전염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에도 중국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내이멍구에서 베이징에 들어온 지 열흘이 지난 데다 흑사병이 공기 중으로 병원균을 옮길 수 있는 폐렴형 흑사병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흑사병은 2012년 마다가스카르에서 총 256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중 6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베를린 비전교회 김현배 선교사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독일교회 사역자와 한국교회 성도가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금식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한인교회에서 열린 금식 기도회에는 목회자와 평신도, 여러 단체를 포함해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라이프치히 한인교회 권순태 목사는 독일 통일을 위한 기도 모임이 시작된 도시에서 독일인과 한국인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동 UBF 신동선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교회들이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학부모를 비롯한 기도회 참석자들은 각 교회에 모여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수능 시간표에 따라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수능 점수와 대학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미국 오아시스 교회 박준호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엘피스 가정사역원이 미국 LA 가든 스윗 호텔에서 2019 패밀리 뱅퀴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정사역에 함께 해온 가족들을 초청해 지금까지의 사역을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엘피스 가정사역원은 내년에도 온두라스, 하와이와 미얀마, 러시아 등지에서 목회자 사모를 대상으로 세미나와 캠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